슈퍼캐리어로 불리는 현재 항공모함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해군 군사력에 있어서 전함보다 항공모함을 가진 쪽이 훨씬 우위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항공모함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한 걸까요? 막강한 자체 무장은 잘 보이지 않는 항공모함을 침몰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가장 큰 항공모함이 및 항공모함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엄청난 크기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비행갑판의 길이가 3,308m에 이릅니다. 폭은 76.8m이고요. 선체 자체의 길이만 따져도 317m에 폭 45m에 이를 정도로 거대합니다. 이 시리즈의 항공모함들은 연료와 함재기 승조원과 온갖 장비를 모두 실은 만재 배수량 11만 4천 톤에 달할 정도인데요. 이번 영상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만재 배수량 기준입니다. 단순 길이로만 따지면 이제 막 한 적이 운영되고 있는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이 337m로 더 길고 비행갑판의 크기 또한 78.02m로 더 큽니다. 반면 만재 배수량 10만 1600톤으로 조금 더 가벼운데요. 이보다 더 큰 항공모함으로 길이 340m에 783의 엔터프라이즈급 항공모함이 있지만 이 경우도 만재 배수량이 94,780톤으로 약간 더 가볍습니다. 그러고 보니 항공모함 한 척이 고질라의 몸무게와 같은 무게를 가졌는데요. 배수량이란 배가 밀어낸 물의 양을 말합니다. 배가 밀어낸 물의 무게는 꽃대에 작용하는 위력과 같습니다. 즉 배수량은 배 자체의 무게와 같다는 말인데요. 니미츠급 항공모함의 만재 배수량 11만 4천 톤이라는 말은 모든 무장을 갖추고 승조원들을 태우 상태 배 무게가 11만 4천 톤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5천여 평 넓이의 비행갑판에서 90여 개에 달하는 고성능 함재기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탑승하고 있는 인원만 해도 6천여 명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의 한개 전투비행단의 총인원이 보통 5천 명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인원입니다. 이곳에는 전용 영화관, 방송국과 편의점, 헬스장, 도서관, 수영장, 제과점, PC방, 소방서, 은행, 박물관 등 온갖 시설이 있으며 원한다면 대학학위 또한 획득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워낙 크고 내부가 복잡한 만큼 길을 잃지 않도록 번지수가 붙어 있기도 하다 하는데요. 그야말로 바다 위에 떠다니는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슈퍼캐리어로 불리는 만큼 니미츠급 항공모함들은 모두 핵추진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동력원은 가압수형 원자로인데요. 이들의 최대 출력은 무려 약 26만 마력이나 됩니다. 이 원자로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 증기터빈기를 작동시키면 나중에 프로펠러를 돌려 최대 속도 30노트 시속 56m 이상의 속력으로 항해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해결료봉의 수명은 20여 년이기 때문에 이론상 20년 동안 쉬지 않고 항공모함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외에도만 720마력의 비상용 디젤 엔진 또한 장비하고 있습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얼마나 강한 걸까요? 먼저 주전력인 항공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미 해군의 상징으로서 바다에 떠다니는 비행장이라 불리는 이 미지의 항공모함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항공전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이라는 이름답게 다목적 전투공격기인 베이본의 슈퍼 호넷이라 불리는 F-28E 해군용 함재기로 쓰이기 위해서는 주날개와 수평꼬리 날개를 개조한 램프 35C 해상무인기 인덱스 47로 구성된 90여 척의 함재기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2015년 공식적으로 개발 구상에 들어간 6세대 전투기의 섹스가 나온다면 배치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아직 이름이 제대로 명명되지 않은 FA-XX는 2030년경 퇴역하는 FA-18-9와 28G를 대체할 계획입니다. 항공모함이 전함과 같은 여타 해군 전력에 비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은 항공기들을 보유함에 따른 것인데요. 해상에 떠 있는 배 위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성능의 관측 시스템과 레이더를 갖춘다 해도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지구는 둥글며 수평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낮은 해상에서 보다 높은 상공에서 파악하기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상공에서 정찰기나 항공기를 띄워서 주변을 탐색할 경우 관측 가능한 범위는 수백 킬로미터까지 대폭 확대되게 되며 훨씬 넓은 반경의 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항모를 포함한 함대가 통신을 끊고 드넓은 태평양을 항해하는 것을 두고 넓은 바다에 숨는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항모에서 항공기들을 띄워서 적의 적함을 공격할 경우 항모가 없는 적함대 입장에서는 도대체 적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실컷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엔 가공할 전자전 전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이 있어 조기경보통제기 투오카의 화력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두 조기경보통제기는 항공모함 함대의 위치를 적에게 들키지 않고 원거리에서 적의 항공기나 수상함을 먼저 탐지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적의 공격으로부터 함대를 방어하기 위한 인문학적 공격 임무에 투입된 아군 항공기들을 지휘하거나 통제하는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토에서 보내오는 정보는 데이터 링크를 통해 함대의 본부로 전송되는데 지휘관들은 이 정보를 가지고 작전을 짜고 전체 상황을 지휘하는 데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이 기를 운용할 경우도 굉장한 활약이 가능한데요. 미 해군의 능동형 유도 시스템이 장착된 함대공 미사일 1을 원적으로 조종해 목표물을 파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작으로 미사일을 조종하는 이 같은 일은 이틀 뒤에 레이엔 US 진9 안테나 혹은 핀레이레인에 그리고 이지스함에 탑재된 이지스 베이스라인 9 시스템과의 연동으로 가능한데요. NIEFCC의 해군 통합방공 화기 관제라 불리는 이 전술을 이용하면 우리 조상들의 레이더로 목표를 직접 탐지하거나 조사하지 않고도 고속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와 교전이 가능해집니다. 지구 공명현상이나 수상함의 레이더에서 탐지할 수 없는 초수평선 지형의 한계조차 뛰어넘고 말이죠. 전자전을 위해 운용되는 함재기로는 라울러로 불리는 두 개의 18G가 있습니다. 전자전이란 적의 통신이나 레이더 감지를 방해하거나 교란시켜 아군 전력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데요. 이해지는 FAEF 슈퍼 호넷을 베이스로 개발된 전자전 공격기입니다. 큐비 통신방위 체계와 ALQ 고급 제목 보드 등과 같은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적의 레이더 신호를 역추적해서 레이더를 박살내버리는 LG 8.8위 RGM 대레이더 미사일 그리고 881체의 알림 대레이더 미사일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진지는 훈련 중 최강의 격투기로 알려져 있는 F-22 랩터를 레이더로라고 하는데 성공하는 굉장한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훈련에서 18G는 가상으로 난 미사일을 발사해 명중시켰고 랩터는 격추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해당 기체는 F-22 랩터를 죽였다는 테일 마크가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니미츠급 항모의 잠전력은 어떨까요? 적의 잠수함들은 바다 밑에서부터 조용히 접근해 항공모함에게 치명적인 어뢰 공격을 가할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한 세력들입니다. 어뢰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두꺼운 장갑을 둘러싸는 다른 전함들과 달리 많은 함재기들을 실은 항공모함은 그럴 수가 없는데요. 따라서 항공모함은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않으며 항모로 지켜줄 수 있는 아군 잠수함들 그리고 많은 호위 전력들과 같이 움직입니다. 적의 잠수함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수행한 것 중 하나는 스리대담 초계기인데요. 이들에게는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자기장 센서인 매드가 장비되어 있습니다. 함대에 있어서 또 다른 장애물은 적이 바다에 뿌려놓은 기뢰들입니다. 바다의 지뢰라고 할 수 있는 이 폭탄에 부딪힐 경우 항공모함도 크게 파손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니미츠급 항공모함에서는 기뢰 제거 목적으로 GH-53 헬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덩치를 가진 헬기임에도 불구하고 G-53은 함재 운용에 적합한 장점이 있는데요. 이 헬기들은 커다란 선해 장비를 수면에 늘어뜨려 끌고 다니며 부설된 기뢰를 유포시키거나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기뢰가 폭발하면 수상함은 어떻게든 폭발의 충격파를 피할 수 없지만 헬기는 다르죠. 또한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기뢰 부설의 역에 단시간 내에 전개하여 고속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항모전투단의 고위 함정들을 모두 뚫고 항공모함을 공격하러 들어오는 잠수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 운용되는 것이 바로 SH-6F 헬기인데요.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SS-3 대장 초계기를 대체할 용도로 개발되었는데 항모 안쪽까지 들어온 적의 잠수함을 없애버리기 위해 항공모함에서 운용됩니다.
적 잠수함이 만약 정말로 함대의 포위망을 뚫고 들어왔다면 굉장히 정숙한 성능을 자랑할 것이기 때문에 진공예프는 이를 탐지할 수 있는 빙빙선회를 사용합니다. 넓은 범위를 탐색할 필요가 없는 만큼 필요 없는 레이더도 치워버리고 연료 탱크를 증설해 좀 더 오랫동안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도록 개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항모 자체의 방어 전력은 없을까요? 항공모함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체 방어력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시야 즉 근접방어 무기체계 일환으로 열화 우라늄탄과 텅스텐탄을 분당 3000발씩 퍼붓는 헬륨을 회전하면서 날아가는 함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램과 고속 저고도 헬리콥터와 UGV 고정 2기를 격추시키기 위한 시스템 그리고 이를 개량해 사거리와 기동성 발사 중량을 늘린 시스템을 장비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자체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모 주위를 전함과 구축함 등의 다른 고위 함정들이 지켜주고 있는 이상 항모에서는 본래의 목적인 함재기 운용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인데요. 최신의 항공모함들이 항공